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이제는 전월세 상한제까지 서민들의 주거 안정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몬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다가 고지해 드린 대로 이 부동산 임대 시장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부동산 임대 시장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제가 이제는 뭐 임대 시장까지 지금 규제. 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제 매매 시장을 많이 규제를 했죠. 예, 매매 시장. 예. 매매 시장에 이제 규제를 하면서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양도소득세 강화라든가 아니면 종부세 강화 같은 세부담을 높이면서 매매 시장을 많이 규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요, 이제는 임대 시장까지 지금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앞으로 이 임대시장까지 규제를 하면 당연히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달라지겠죠. 예, 지금 최근에 나온 내용이 첫 번째로 전월세 신고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와 똑같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좀 평이한 내용이니까요. 희한하게 제 내용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예, 상담을 하면 내용이 너무 어렵대요. 어려워서 상담하러 오셨대요. 이해가 안 가서. 예, 근데 오늘 내용은 좀 평이한 내용이니까요. 예, 오늘 그냥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제 가락시형 아시죠? 예, 지금 헬리오시티. 예, 지금 가락시형이 재건축이 된 아파트인데, 자, 가락시형이 작년부터 입주를 시작을 하면서, 예, 작년 이제 그 6월인가요? 7월인가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 물량이 상당히 많았죠. 물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가락시형, 이 헬리오시티의 지금 전세가에 대한 변동률을 좀 나타낸 자료입니다. 예, 입주 시기 때는 어느 정도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33평형대 기준으로 전세가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보통은 6억에서 7억 사이였네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최근에 1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헬리오시티의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면 그때보다 거의 뭐 1억 이상이 지금 올라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량이 많았던 지금 송파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가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요. 제가 왜 요 헬리오시티를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이제 강남 4구에서 물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역이 강동 쪽이에요. 강동. 여러분들 고덕주공 아시죠? 고덕. 지금 이제 9월 30, 올해 말부터, 이번 달 말부터죠. 9월 30일부터 이제 고덕 2단지가 재건축이 된 그라시움을 시작으로 해서 고덕 2단지부터 쭉 이제 앞으로 입주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강동 쪽에 물량이 많거든요. 자, 강동 쪽에 물량이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입주 시기 때는 좀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최근에 강동 쪽에 지금 임대 시장을 보면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하락이 없다라는 거죠. 대려 인근에 있는 지금 이제 고래힐, 그러니까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대려 최근에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아진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좀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전세가 많이 물량이 나올 거니까 전세가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려 이렇게 물량이 많은 지역도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이유를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임대시장이 이렇게 지금 불안해 있는 요소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어때요?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렇죠?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분양 보증 심사로 분양을 하는 현장. 최근에 이제 강남 상하이 차 있었죠. 예. 이런 현장들조차도 어때요? 주변 시세보다도 가격이 더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요,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을 받기 위해서 대기 수요들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즉 이분들이 매매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기보다는, 매매 시장으로, 그러니까 가점이 되시는 분이죠. 예, 가점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매매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기보다는 지금 분양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으로 갑니까? 매매 시장보다는 임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죠. 임대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도 전세나 월세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니까 저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오니까 실수요자 입장, 그러니까 가점이 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전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증가를.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시장 불안 요소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요. 자, 지금 저금리 기조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지금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빠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바로 다음 달이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1.5%인데 1.25% 정도 바로 다음 달에 지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러니까 이 금리가 이제 낮아진다라는 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전세금 받아갖고 은행에 넣어봤자요,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본이익률이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은행에 넣어봤자 실익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임대인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전세로 받기보다는 우리가 일정 부분은 월세로 돌려서 차라리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금리 기조가 지속이 될수록 지금 이 부동산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재고주택 임대 시장에서는 전세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신에 월세는 어때요? 늘어나겠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던 상황입니다. 불과 3, 4년 전에 우리가 전세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 당시 상황이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저금리 기조랑 맞물리면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는 상승을 하고. 자, 그런데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주담대 대출금리 요즘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전세 수요자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겠죠. 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월세보다는 당연히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전세 수요자는 늘어나고 시장에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임대시장 불안 요소, 정책적인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월세 갱신 청구권.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임대인도 있으실 거고 임차인도 있으실 건데, 보통 임차인들이 전세를 얻고 나면 아니면 월세를 얻고 나면 어디 가세요? 전입신고 받고 확정일자 받죠. 예, 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우리가 이제 줄여서 이제 주임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어떤 법이냐면 세입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세입자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면 임차인들, 즉 세입자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주거 약자잖아요. 사회적인 주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근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리가 보면은 임차인들은요, 내가 만약에 전세나 월세로 1년을 계약을 했어도 2년까지 거주를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임차인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최소 2년 동안은 내가 임대인한테 거주하는 거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권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2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1회에 한해서 갱신을 하겠다. 1회에 한해서 갱신 청구권을 세입자한테 주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년에서
4년으로 넘어가게 되죠. 4년으로. 이게 바로 전월세 갱신 청구권이에요. 전월세 갱신 청구권이고 그 전에 나왔던 내용, 전월세 신고제 나왔었죠. 전월세 신고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거래 신고 하잖아요. 그랑 똑같이 전월세도 거래가 되면 거래 신고를 하는 게 전월세 거래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거래 신고제,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자, 이 전월세 갱신 청구권이 이제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단기적으로는 전세가 무조건 폭등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세입자를 들이면 4년까지 내가 이 집에 살 수가, 4년까지 내가 이 임차인은 4년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4년까지 이 집을 내가 활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4년 동안 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오를 수 있는 전세가에 대해서 먼저 올려서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우리가 1989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1989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예전에는 아까 제가 2년이나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1년이었습니다.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이때 전세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임대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월세 갱신 청구권도 2년에서 4년으로 이게 보장이 돼버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전세가가 폭등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저금리 기조에다가 이렇게 전월세 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전세보다는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수익이라도 보자라는.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전세가는 올려서 받아야 되니까 전세가는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나온 내용들이 우리가 그 전에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갱신 청구권이 나왔고요. 이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뭘까요? 바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자,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지금 전월세 신고제가 지금 얘기가 나왔고, 전월세 갱신 청구권이 나왔고, 그런 패키지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전월세 상한제가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임대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해지겠죠. 예, 불안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또 전월세 또 규제를 한다라는 거죠. 전월세 상한제.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가 너무 높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뭐 10월 달에 다음 달에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연기될 수도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분양가가 너무 높게 오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절대 안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새 아파트만 많이 올라버렸죠. 그렇죠? 예, 너무 그러니까 인위적인 규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을 보면 향후에 이제 주택임대시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예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의식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정부의 개입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과도한 거예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 못하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양도소득세 강화시키고, 보유세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세부담 강화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대출 규제하고, 여러 가지 거래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인위적인 규제를 통해서 거래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서 주택가격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거래량만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동기 대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났잖아요. 5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서 주택가격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되려 거래량은 줄어들었어도 이런 인위적인 규제 때문에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가격은 올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시장 개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그동안에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결국 주택 가격을 폭등을 시켰는데 이게 바로 이제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전월세 시장까지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택 임대 시장 같은 경우도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까지 과도한 주택 임대 시장의 규제는 곧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임대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 시장의 불안이 상당히 많고요. 자, 거기에다가 향후의 시장을 흐름을 보면, 자, 그러면 임대가가 올라가면, 자, 우리가 매매 가격과 임대 가격은 서로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택가는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따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갭 투자라는 게 그 전에는 성행을 했고요. 근데 주택 임대 시장이 불안하면 당연히 매매 시장도 불안해지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서로 연동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임대가격 상승은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주택 임대 시장에 대한 규제인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부동산 매매 시장을 인위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해서 가격이 빠진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가격이 되려 폭등을 해버렸죠. 어느 정도는 시장 논리에 맞춰줘야 되는데 시장 논리를 무시한 너무 인위적인 규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택 임대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과도한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과도한 규제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지금 최근에 2년 동안 경험했듯이 주택 임대 시장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계속 전세로 거주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장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드리겠고요. 자,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